미국 땅입니다. 네, 미국 땅. 기사 같이 볼까요? 서반구는 미국 땅. 이젠 대놓고 SNS에 올린 미 국무부입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 계정, 공식 SNS에 어떤 포스터가 올라왔느냐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 무슨 이거 타임지 표지야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포스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 This is our hemisphere.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반쪽이야. 이거 아우어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거 우리 거야. 이 반쪽 우리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우리 땅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올라온 걸. 이곳은 우리의 반구, 우리 반쪽, 우리 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 스피어가 보통 이 지구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김철현 위원님 햄스피어 반쪽이 다 아우어 우리 거라는 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무부가 올렸는데. 저는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부동산 재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 2기 때 취임할 때 보면 캐나다에 대해서 51번째 주로 차라리 미국에 들어와라 하는 식으로 해서 고발을 했었죠.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게 된 것이 어떤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위협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원유 그리고 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아우어 헤미스피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게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게도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덴마크 영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조금 획득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세계 공동체적 이익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다만 이 베네수엘라 이 건에 있어서는 여러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미국의 어떤 힘을 앞세운 이런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으냐 하는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네수엘라로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린란드, 콜롬비아, 쿠바는 가만히 냅둬도 우리 땅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반은 우리 거야라는 식으로 그냥 대놓고 그냥 국무부가 이렇게 포스터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포스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하시지 않나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포스터가 있었죠.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 압송된 직후에 이렇게 흑백으로 또 한 번 무슨 타임즈 표지 같은 이런 포스터가 또 올라왔어요. 그때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이 파4였습니다. 파4가 full around, find out. 그래서 이게 까불면 큰 코 다쳐, 혼나, 약간 이런 뜻의 슬랭, 속어인데 속어를 백악관 공식 계정 SNS로 또 떡하니 또 올려서 이게 또 뭐죠?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이런 게 송 변호사님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포스터 문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그냥 뉴노멀인 겁니까?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저런 것이 뉴노멀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저게 미국의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점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많은 비판이 있을 겁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This is our hemisphere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화면에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그 포스터를 보면서 든 생각은 네. 아니 그러면 the other hemisphere 그러니까 나머지 반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논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먼로 독트린의 합성어로 미국이 서반구를 우선시하는 그 대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이 나머지 지구의 절반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영역을 축소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저런 표현을 공개적인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미국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많은 비판이 나올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아까 그 첫 번째 포스터 같이 볼까요? 화보 말고 이번에 올린 이거죠. This is our hemisphere. 말씀 좀 되게 예리한 부분을 좀 짚으셨어요. 반쪽이 우리 거면 나머지 반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땅, 내 땅 소유를 따지기 전에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라는 해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본인 생각을 쭉 지금 밀고 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야욕을 드러낸 트럼프 18개월 내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가동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이 압송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통령이 다시 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18개월이면 1년 반이에요. 1년 반 안에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석유 인프라를 재가동할 거라고 임시 대통령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지금 이 석유 회사들하고 다 만날 겁니다. 곧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네. 내가 석유 회사하고 만날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이 이렇게 뽑아낼 거예요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그럼 가격 떨어질 걸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용환 위원장님. 네. 내가 곧 베네수엘라 석유 많이 뽑아낼 거니까 가격 다운될 거야. 그럼 베네수엘라 석유가 자기 거냐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막 이렇게 내가 많이 뽑을 거야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단기적 정치적으로는 네. 자국 내에서 인기도 올라가고 많은 어떤 관심을 주목을 받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김 교수님도 이제 석유공사 임원을 하셨지만 제가 석유 그룹에 이제 사장을 했거든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고 아주 장기 롱텀 투자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영향력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그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주장하지만 스몰 가버먼트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본으로 뭘 하는 걸 항상 내세우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개런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베네수엘라가 다 동의해서 일종의 이제 그 과도 정권처럼 미국이 계속 지배할 그런 영향력이 유지될 거냐. 이 부분을 놓고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은 판단을 할 거다.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과 약간 달리 민간 기업의 주판알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막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목이 집중되고 주판알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사실. 마치 자기 석유, 자기 땅에서 자기가 석유 뽑아내는 것처럼 지금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행동들이 미국 내에선 또 지지를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베네수엘라 석유 접수에 나서자 트럼프 지지율이 42%로 전보다 12월 달보다 3%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42%면 3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라는 42%도 사실 높진 않죠. 높진 않은데 트럼프 입장에선 3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윤경호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 나 잘하고 있어. 이거 봐, 내가 미국 살리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용이냐? 뭐 꼭 미국으로 따지면 뭐 이걸 국내 정치용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직전에 치러졌던 여러 보궐선거들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쓴맛을 봤거든요. 우선 뉴욕시장 선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보스턴 시장 선거. 그리고 아마 서쪽에서도 시애틀 시장이었나 뭐 등등 민주당 성향 그리고 상원의원 한두 자리 또 하원의원 보궐선거 이런 거에서 좀 트럼프 전체적으로 공화당과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미국 유권자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올해 치러져야 되는 미국의 중간선거 여기에 상당히 불리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라는 희생양을 내세워서 힘을 과시한 이게 마치요. 일기 트럼프 때 중국을 때려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봤잖아요. 그걸 이 세계 버전으로 넓혔다. 바이든 행정부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중국 때리기에는 동참을 했듯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금과 옥저처럼 써먹는 게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국가 안보라는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하는 여러 행동에는 사실 민주당 공화당을 따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직접 때리는 거에 의회 승인 이거 약간 논란이 됐지만 역대 대통령들 그런 비슷한 공습 행위에 의회 승인 필요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게 과연 계속 갈지 여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거까지 계속 갈지 여부는 아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보면 자국 우선주의, 마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보죠. 그런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 새해 소원은 이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Do you have a New Year's resolution? I have Let's hear it. peace on earth. 김철현 위원님, 만약에 내 새해 소원은 마가야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 그렇지라고 할 텐데 내 새해 소원은 세계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두로가 압송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을 만큼 이제 너무나도 많은 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멜라리아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 아마 영화하는 부분에 보니까 또 수백억 원을 벌고하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마지막 소원이 노벨 평화상을 딱 한 번 받는 거거든요. 노벨 평화상.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그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에도 중재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이 태국하고 그 옆에 이런 거의 나라도 했는데 작년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되고 난 이후에는 저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가 저는 정권을 어떻게 인양을 할 수 있지 않았던데 결국 마차도가 받지 못하게 된 부분도 보면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마차도도 결국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 원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차도가 가로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집권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소원은 올해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중간 평가에 있어서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중간 평가하는 어떤 중간 선거에서 유일한 입장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 이 노벨 평화상에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아마 이번 4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아마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어떤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핵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1월 달 경주 에이펙에 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 못했지만 이번 4월 달에 아마 중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평양을 직접 가든 안 가든 어떤 형태로 해서 아마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뭐 옵션을 내놓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도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내 새해 소원은 이 세계 평화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다 찔러놓고서 소원이 세계 평화야라고 얘기를 하면 또 될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마두로 대통령 잡혀가는 걸 가장 예의주시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일 텐데 4월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우리 뭐 같이 뭐 만나봅시다라고 하면 과연 또 만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있겠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주시해서 본 모습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수갑차고 이 압송돼서 끌려온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었었죠. 어제 저희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욕 법원에 실제로 세워졌습니다. 족쇄를 차고 족쇄 찬 마두로 법정에서 난 납치된 대통령이고 전쟁 포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얘기한 내용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결백하다. 난 유죄가 아니다. 난 품이 있는 사람이고 난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 나는 전쟁 포로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쟁 포로가 좀 더 굵은 색으로 돼 있죠. 네, 굵게 진하게. 송 변호사님, 전쟁 포로라는 건 나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었었고 거기에서 끌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나라 대 나라 전쟁이니 여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다른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난 것처럼 나도 좀 도와줘요라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담겨 있는 겁니까? 뭐 자국 내에서 아직도 마두로를 수정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네.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전쟁 포로인 만큼 그러면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인도적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미국 법원이 이런 관할권이 없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항변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이 이런 항변을 하더라도 미국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이 있고 네.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비슷한 선례로 1990년에 그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서 마누엘 노리에가 독재자 노리에가를 미국으로 압송해온 적이 있었죠. 그때도 노리에가는 1988년에 이미
그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고 그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19년을 미국에서 복역을 했고요. 그런 선례에 따르면은 이것이 어떤 위법한 체포라든가 혹은 뭐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든가 이런 판결이 법원에서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은 마두로 대통령의 저런 항변은 아마 자국에서 이른바 마두로 어게인 하기 위한 그런 항변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마두로 어게인. 네, 아무튼 자국 국내용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사실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은 쓸 수 있나? 변호인은 사실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끌려왔는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변호인이 선임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누구냐? 같이 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메리 제이 폴락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일부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사람 알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위키리크스 줄리언 어산지 변호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이 투쟁 끝에 어산지가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이 결과를 좀 끌어낸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엔론 사건 대규모 정말 역대급 회계 조작 사건이죠. 그때 회계를 담당했었던 이 임원을 선임을 해서 무죄까지 또 끌어냈다라고 하니까 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능한 그런 이 변호인인데 이런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호인 선임이 송 변호사님 이게 사실 이 변호인의 어떤 역대 이 업적을 보면은 상당히 좀 유능한 사람 잘 골랐네 싶을 수 있는데 전공은 또 기업범죄 사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잘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 마두로 대통령의 시도가 헛된 기대일 거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연방대법원도 미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미국의 군사작전이 위법하다거나 혹은 체포가 무효라든가 이렇게 판결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유사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자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학자들은 이런 행위가 과연 주권 침해가 아닌가 또 국제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것에 관해서 앞으로 많은 논쟁을 벌일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중론이 한 방향으로 일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미국의 주권 영역으로 들어온 안에서는 그걸 다시 돌려놓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글쎄요.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많은 그 부정 축제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런 유명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것이 본인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유능한 변호인을 섭외했다는 건 부정 축제를 얼마나 했다는 거야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사실 저희가 이 마두로 대통령 압송되는 모습 저희도 조금 전에 같이 보셨습니다만 약간 영화 속 모습 같은 이 손, 발 다 사실 이게 이 족쇄가 찬 그런 상태로 왔었죠.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내가 본 거랑 좀 다른데라고 느끼신 분 없습니까? 이게 마두로 체포 순간이 AI로 무더기로 조작이 돼서 유포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같이 볼까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은 맞긴 맞아요. 근데 양옆에 있는 사람 어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기 보면 여기 호날두, 메시가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왔어요. 네. 근데 언뜻 보면 진짠가 봐. 막 찍힌 사진 날짜도 막 나와 있고요. 막 이렇게 보면 진짠가 싶은데 이게 요 사진 한 장만 조작이냐?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더라고요. 이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레이닝 그 차림이 아니네. 그리고 이게 포박돼서 눈도 가리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네. 조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뭔가 힘겨워 보이는 얼굴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도 가짜다. 여기 볼까요? 이것도. 아까는 여기 호날두였는데 호날두가 아니네요. 네. 이 사진조차도 다 가짜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시중에 도는 게 믿을 게 하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다 가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보이는 저런 사진들도 주머니에 손 넣고 저렇게 있는 모습인데 진짜가 아니겠죠. 네, 지금 상당수가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지금 압송되고 있어요 라고 올린 사진도 이것도 진짜인지 몰라요 라고 뉴욕타임즈가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